네, 시연회에 이어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한 창작진과 출연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자에서 안무를 맡은 김종덕 예술감독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다음 음악감독 황진아님 참석하셨습니다. 망자 역을 맡은 조용진 단원입니다. 세상 속 망자 역을 맡은 최우종 단원 자리했습니다. 네, 사자에서는 국립무용단이 2년 만에 선보이는 대형 신작입니다. 김종덕 예술감독님이 부임 후 처음 선보이는 안무작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종덕 예술감독님에게 인사 말씀과 작품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춤을 추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무척 떨리네요. 저는 인사말 대신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그거 대신하겠습니다. 겨울이라는 긴 여정이 있었기에 초록 무성한 봄은 경이로움과 함께 다채로운 시각적 풍요를 선물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던 시절 우리 너무 낯설고 큰 죽음이라는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연히 관람하게 된 차웨이 차이의 설치 전 바르도를 통해 영감을 받은 사자에서 49일의 여정은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일상의 중첩된 결과물로 망자가 느끼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활용하여 상징과 은유, 서사와 서정을 통해서 명징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죽음과 삶, 수평과 수직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자에서로 국립무용단은 처음 작업하게 된 황진아 음악감독님의 인사 말씀과 작품 참여 소감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아입니다. 우선 국립무용단과 작품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었고요. 이 작품을 논의한 게 작년 여름부터였는데요. 감독님과 제가 나눴던 주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건 죽음과 삶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가장 가까운 죽음,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들의 리서치를 많이 했고요. 그 감정선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국립무용단 단원들의 움직임도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서 국립무용단이 표현하고자 하는 죽음, 그리고 그걸 보는 관객들 각자의 죽음에 조금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곡을 했고요. 아마 4월이라는 좀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달이죠. 그 계절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품의 주역을 맡은 국립무용단 조용진, 최우종 단원의 인사 말씀과 역할에 대해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용진 단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무용단 단원 조용진이고요. 이번 사자에서에서 죽음을 맞이한 망자 역할을 맡았고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49일 동안의 여정을 같이 바라보는 사자에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무용단 단원 최호종입니다. 저는 사자에서에서 회상 속 망자 역할을 맡고 있고요. 망자의 가장 살아있던 시절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답해 주셨는데요. 우선 그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강혜란입니다. 그 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사말에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죽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다루는 이 작품을 왜 지금 올리고 싶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한창 2020년 4월에 피크닉 갤러리에서 명상전이라는 설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설치 작가 7분을 모시고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만의 차웨이 차이의 바르도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내부를 석실로 꾸미고 마치 관이 부식되면은 남아있는 그런 그 흙 위에다가 향을 꽂고 죽었다가 다시 환생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갖다가 관음 부토가 된 거기다가 영상을 비추면서 사자에서를 낭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사자에서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찾고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 삶과 죽음, 뭐 윤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대대적 관계와 순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음과 양,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었을 때는 온전한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지만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냥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중첩된 과정들이 죽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기 성취활동에서 삶을 리셋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종문 기자입니다. 아마 연장선의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리서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원사에 가셔서 혹시 자료 같은 거를 찾아보셨나요? 그리고 이게 사실 티벳 사자에서는 티벳 밀교에서 나왔던 건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을 가장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환생한 사람들의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 부분에 뭐 검은 강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걸어가다가 푹 떨어졌는데 그곳이 삶의 끝이었다는 이런 환생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맨 첫 씬이 맨 첫 씬이 뭐냐면은 이미 무대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이 완전히 막혀 있는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망자의 영혼들이 7개가 하늘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염라 대왕 앞에서 기다리는 망자를 이미지화한 거고요. 이제 막이 딱 시작되면은 뒤에서 큰 장벽이 약간 벌어지면서 빛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저는 이미지 형성화했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무덤에 가면은 혼불이 이렇게 흩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죽음의 유체 이탈이라는 것 때문에 혼불로 그걸 갖다가 이미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봉에다가 형광물질을 묻혀서 블랙라이트를 비추면은 마치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이 움직임에 의해서 바람 소리가 휙휙 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음향 효과를 갖다가 춤으로 이미지화하는데 하나가 벌어져서 여러 개가 됐다가 또 움직이면서 여러 개가 또 한 곳으로 쏠리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 형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주들이 죽으면은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4명의 무용수들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우리 망자 조용진 씨가 거기에서 2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갔다가 한 7분 정도 솔로를 집약적으로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서정과 서사를 갖다가 어떻게 관객들한테 명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작품을 혹시 관람하게 되시면은 중간중간 복선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이미지라든지 스토리텔링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사실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감독님 작품을 많이 이렇게 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이번 작품과 그 전에 설날 때 약간 명절 공연했던 걸 봤었는데요. 설날 같은 경우 공연도 어떤 축제라고 돼 있지만 사실 어떤 제의에 관한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이번 작품도 결국 어떤 죽음을 소재로 해서 어떤 타악 반주나 뭐 어떤 제의적인 움직임이 사실 많고, 이 어떤 타악 반주 제의적인 움직임은 전체 한국 무용 전체적인, 그러니까 항상 뭐 큰 어떤 컨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뭐 티베트의 사자에 서긴 하지만 이렇게 타악 반주 어떤 제의적인 움직임이라는 큰 한국 무용의 흐름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 작품만의 어떤 조금 더 다른 점 보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어떤 미장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장센이 요즘에 또 한국 무용 관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훨씬 더 시각적 비주얼적인 어떤 즐거움을 더 찾기도 하는데, 어떤 게 또 같이 이제 가미가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지난번에 설날 때 봤던 축제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렇고 너무 진지하지 않은가? 약간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 약간 너무 어떤 주제라든가 추상적인 좀 짓눌리지 않을까 하는 약간 좀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사실 비축의 제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축제의 원래 의미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게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원시 시대 때 인간들이 너무 나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에서도 취약해 했었고, 불과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에게도 굉장히 많이 상해를 입거나 죽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지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원래 시원은 저는 우리가 참여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컨셉을 그렇게 잡게 됐고요. 2월달 원래 설날 공연이 이제 여러 개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민속춤이라든지 작법이라든지 정제라든지 이런 춤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올라왔었는데, 저는 국립무용단은 기획 측면에서 그건 좀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셉, 하나의 작품으로서 충분히 설날에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님의 말씀처럼 다음에는 좀 더 가볍고 흥겨운 것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 있어서 뭐 한국 무용,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작품이 사실 구상된 건 아니어서 훨씬 더 진보적인 작품을 생각했었는데, 국립무용단의 그동안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창작을 갖다가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장센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워낙에 뭐 특정인 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 의상 같은 것도 워낙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무용의 개념은 신체를 재료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 공간상의 총체예술이라고 하는데, 신체를 다 가지고 움직임의 질감을 어떻게 표출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르라는 잡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의상은 거의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루엣이 되게 드러나는 의상들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 저는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미장센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임의 질감을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갖다가 끌고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섭 선생님의 무대 미술도 되게 심플하지만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수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위에서 죽어 있는 영혼들이 7개 달려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등퇴장이 제2 부분은 앞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장 49회 예정부터는 옆에 있는 벽이 돌아가서 옆 공간이 트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49일의 여정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만 등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과 죽음을 갖다가 수평과 수직의 개념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관객들이 그 주제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쾌한 의미를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대일 장병호 기자고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무용단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첫 정식 신작 발표하시는 거라서 이 작품이 좀
앞으로 무용단 운영하시는 어떤 뭐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담고 있는 작품인지랑 뭐 앞으로 좀 그 점과 어떤 방향으로 좀 무용단을 좀 차별화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이해하기 쉽게 국립국악원과 저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올바르게 전승, 보존, 그러니까 계승하고 보존하는 기관이잖아요. 국립무용단은 전통 문화의 정서를 갖다가 동시대성, 그러니까 현대예술로 인정받는 곳이 저는 국립무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번 작품 역시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레파토리가 대개 묵향이라든지 향연이라든지 제의라든지 굉장히 전통에 가깝고 전통의 재구성에 가까운 작품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동시대성을 좀 더 강화시켜서 현대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3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음악이라든지 한국적인 정서나 비트 그 박자를 가지고 있지만은 김재덕 씨 음악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황진아 감독 작곡가님의 음악 역시도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들으셨듯이 그 피아노 반주도 있고 굉장히 화성하고도 잘 결합된 음악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 질문해요. 예,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서 그 프로그램 노트를 봤었는데 일단은 무용수들이 그 몸짓뿐만 아니라 그 몸을 활용해서 소리도 직접 만들어내는 일장에서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용수들이 이제 그 춤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게 다른 별도의 어떤 사운드 이펙트 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용수들에게 그 안무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부여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어떤 취지로 그렇게 작품을 준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용수의 개념이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안무자가 동작과 음악 그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무용수들이 잘 먹게끔 해줬다면은 지금에는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저의 의견이라든지 또 무용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움직임을 개발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소리를 무용수들이 직접 소리를 네네네. 만들어내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홈불이 그 이렇게 흩어지거나 모욕과 이합 집사하는 그런 것도 파이프에 구멍이 약간 나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를 휘두를 때마다 그 속도나 질량감만큼이나 소리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감도 극대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에 있어서 홈불이 날아가는 그런 이미지도 형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울 때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맨 첫 씬의 1장의 제2부분에는 그 저승사자가 천천히 걸어 그 무용수들이 24개 스퀘어 사각 조명 안에 딱 서 있으면은 막 그 저승사자가 와서 약간의 낭송이 있습니다. 그 사자에서의 중요한 부분, 종교적인 색채는 다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낭송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 무용수들이 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서라운드 형식으로 곡을 하면 거기에 낭송이 약간 입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승사자가 퇴장하면은 이제 망자가 등장하는데 그때부터는 바닥을 칩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또 단원 중에 정강영 씨라고 되게 악을 잘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박자에 맞춰서 우리 망자가 아까 말씀드린 부정, 분노, 뭐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7분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들어주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 세계일보 이강은 기자입니다. 그 망자 역할 같은 두 무용수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여튼 그 회상의 망자하고 처음에 나오는 망자하고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좀 차별해서 표현하려고 했는지 좀 어떤 지점에서 그런 차별화를 신경 쓰려고 했는지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운 점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아까 그 안무가하고 공동 작업으로 이렇게 안무를 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고민의 결과를 안무화하는데 또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망자고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망자지만 다른 인물이지만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떠한 언어적인 몸짓이나 춤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저와 제가 춤출 때와 그리고 저 이제 과거의 망자가 춤을 출 때 좀 겹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인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그 공동 작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적으로 감독님이 다 진두지휘를 하시고 다 표현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동 작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번 컨펌을 받아야 돼서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네. 왜냐면 너무 이제 캔슬을 자꾸 놓으실 때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작품으로 크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도 무용수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49일의 여정을 꼭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역할은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역할은 삶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느 쪽도 삶과 죽음을 가까이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그 인물 그 한 2인 1역에 대한 그런 뭔가 괴리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용진 선배님과 함께 뭔가 이 한 역할인 만큼 뭔가의 통일성을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주고받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감독님과의 작업도 어느 틀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뭔가 그 안에서 창조적이고 해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을 좀 하자면은 저는 이제 동작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반복, 변화, 발전, 왜곡, 해체하는 주제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쓰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제어를 갖다가 계속 반복, 변화, 발전, 왜곡, 해체를 통해서 주제는 가져가되 주제는 강화되되 동작을 더 입체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것이 제 동작 구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유빈입니다. 저는 황진아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생과 죽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음악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는데요. 죽음이라는 이벤트는 죽음을 맞은 망자에게도 가장 큰 이벤트이지만 그 망자 주변인에게도 가장 큰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음악 안에서도 굉장히 상반되는 것들이 어울려져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좀 철없어 보이는 패세지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리듬이 함께 연주된다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음악적으로 좀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감정선에 있어서는 제가 맡은 부분은 가장 처음 마지막 장이지만 처음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거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원망도 섞여 있을 것이고 회상에서 떠오르는 기쁨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어떤 공간으로 본다면 아주 검은 강이 흐르고 꽃도 펴있고 바람도 부는데 따뜻하고 이런 좀 아이러니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3장의 첫 번째 음악과 두 번째 음악을 제가 맡았는데 첫 번째 음악에서는 그
디스토피아 같은 것은 유토피아 같은 그곳을 풍경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 엔딩곡 시완에서 보셨던 엔딩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왕자의 감정선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두려우면서도 내가 먼저 보낸 내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그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상충하는 것들을 음악적으로 좀 단번에 발전되지 않는다거나 조금 계속 뒤에서 끌어낸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피치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어떤 음정들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음악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으로 지금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 황진아 감독님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뭐 피아노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음악에 좀 사용된 악기들 좀 독특한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조용진 안무가는 7분 정도의 분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셨는지. 악기적으로는 독특한 악기를 사용한 건 없어요. 마지막 장 같은 건 건고와 피아노 그리고 뭐 베이스 역할을 하는 신디사이저 그다음에 현악기들, 바이올린 이런 현악기들 피치카토를 좀 사용했는데 악기는 굉장히 친숙한 악기들이지만 물론 그 앞에 음악들도 그랬고요. 그것들의 연주법을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스트링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주하는 보잉보다는 피치카토 그렇고 아주 거칠게 듣는 피치카토를 좀 넣으려고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소음들이 있거든요. 뭐 푸시업거리는 소리라던가 숨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굳이 지우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사람의 숨소리가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진 춤과 만나면 새로운 시너지를 얻어낼 것 같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부정, 분노, 타협, 수용, 슬픔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일장에서 이제 바닥을 치는 소리로 제가 춤을 추는데 어찌 보면 그게 땅의 울림이고 어찌 보면 저희가 한국무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발바닥에서부터 호흡을 땡겨 쓰고 그런 것들이 몸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바닥을 치고 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무님이랑 음악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번 작품에서 음악 감독을 두 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구분을 하면서 두 분이 나눠서 하셨는데 그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는지 그리고 황 감독님은 그 이번 작업하면서 음악을 두 분이 같이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황진아 감독님을 제가 컨택한 이유가 그 이전에 그 좋은 음악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용기 있게 황진아 감독님을 섭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새벽이라는 곡이라든지 월정명이라는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마지막에 그대 잘 가시오와 마중이라는 3장 음악을 작곡해주면은 우리 무용수들이 충분히 몸짓으로 잘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오셨고요. 맨 첫 시는 원래 컨셉은 움직임이 소리가 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1장은 거의 음악이 없고 무용수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음악을 창출하는 것이고 2장은 이제 일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을 갖다가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김재덕 씨가 보다 더 현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갖다가 좀 다이나믹하고 박진감 있게 가기 위해서 그 김재덕 씨를 갖다가 모셨고 3장은 이제 황진아 감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작품 제작하는 시간이 사실 많지는 기간이 길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년에 대형 작품들이 거의 10개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무용수들에게 최소한의 피로도를 주면서
최대 합리적인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분을 따로 모셨어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들은 작곡가 두 분께서 워낙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 명의 음악 감독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른 결을 가진 음악가이고, 전 김재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춤의 베이스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음악에서 출발한 당연하죠, 음악가니까.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거라는 예상은 있었고, 그 전에 작품 들어오기 전에 김재덕 감독님 음악을 미리 받아서 데모 버전을 들으면서 파악을 했어요, 앞에 음악이 어떤지. 근데 실제로 음악을 만들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거는 이게 1, 2, 3장이라는 구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같은 경우는 상념의 바다여서 과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곡한 3장은 다시 현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망자의 죽음, 돌아본 그 이후의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에 일단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3악장의 처음 나오는 화자가 망자가 아니라 망자를 그리워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달라졌고 시간도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 두 음악을 연결하는 데서 크게 부담감은 없었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죽음이란 주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제가 경험한 죽음들로 유추해볼 뿐이지 저도 죽어보거나 죽음 근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잡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금 심적으로 사실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죽은 사람 마음까지 갔다 온 다음에야 이 아이디어들이 생각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주제가 너무 대주제여서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작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을 모셔다가 제가 이제 그대 잘 가시오라고 이미 안무가 끝난 상태에서 음악을 가편집해서 황진아 감독님 앞에서 직접 시연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을 먼저 받아서 연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작곡이 들어간 스타일인데, 이번에 황진아 감독님을 작년에 모셔다가 제가 직접 춤을 추고 가편집 음악에다가 보여드리고 영상을 가져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를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대 김영재라고 하고요. 저 두 안무가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음악 감독님께서 좀 죽음의 감정선을 잡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아까 시험 볼 때도 안무가분 저는 표정을 뭔가 보게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죽음을 좀 춤으로 표현한 소감이랄까요? 좀 어려움이 꽤 크셨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주역 두 분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작곡가님이 주신 음악을 듣고 사실 그러니까 보통 영감이 떠오른다면 작곡가들도 막 한 5분 만에 곡을 완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들었을 때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내지 않아도 그냥 정말 저승으로 가는 길, 그런 감정들이 아주 편안하게 좀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감정을 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음악에 제 몸을 좀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하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작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음악이 굉장히 모던하고 전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쉽사리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회상 속 망자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윤진 선배님의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죽음을 표현한다기보다 내가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살아있을수록 내가 오히려 더 죽음에 저항할수록 더 죽음이 그림자가 그리워지겠구나. 내가 내 삶의 파노라마처럼 더 빠르게 시간 흐름을 타고 간다면 죽음이 정말 더 멀지 않게 느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주역을 잠깐 평을 해도 될까요? 뭐 보시다시피 조용재 씨 워낙 반대하고 단정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되게 세련됐는데 저는 오히려 얼굴의 표정보다는 몸의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춤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몸을 갖다가 재료를 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보다는 몸의 질량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워낙 조용지 씨는 망자로 보기에는 너무 세련된 몸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음악에 본인의 춤을 녹여내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소화한 것 같고, 우리 최호영 씨는 평소에 되게 얌전해요. 그런데 움직임에 있어서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객을 갖다가 휘어잡는 그 몰입감이 굉장한 본인의 작품 제목이 야수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처럼 평상시에는 되게 온화한데 가지고 있는 신체 언어의 폭발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가 제일 잘한 건 주역 두 사람을 잘 선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스태프들을 모셨다는 게 제가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에서는 4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해오른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은 국립극장 웹팟에서 오후 4시까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한 그 간식을 준비했으니 가실 때 수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셨던 대로 좀 그대로 서주시고 조금만 됐어요. 호동씨, 네, 그대로 계시고. 네, 가운데 먼저 일단 가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번. 셋. 한 번 더, 둘, 셋. 조금만 더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분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다른 카메라 한 번씩 봐주세요.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